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2,000명대 돌파했죠. 2,080명에서 엿새 만에 2,000명대, 수도권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2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엿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0명대에서 수도권 발생 확진자는 8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1,656명, 전체 80%를 넘었다고 하고요. 사망자 또한 하루 새 13명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 왜 사망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될까요? 에코모 등의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하루 10명이 늘어서 총 350명대 부분이고요.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숨진 국내 확진자 2,380명이라고 합니다. 2,380명. 아쉬움, 참 안타까운 목숨입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정부 위드 코로나 위에 경증 환자 재택 치료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이 일상적 단계 회복 위드 코로나를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재택 치료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소아나 일부 대상들을 중심으로 재택 치료를 조금씩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택 치료의 경우 전파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처럼 모든 확진자를 시설에 격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의료 체계 부담이 커진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뭔가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죠. 생활 격리를 시키지 말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급선무 부분이죠. 참 정부 정책자들은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 분식회사, 아주 분식회사나 그 분식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횡령의 그제 대표 횡령하고 회사는 약간 분식하고 그죠? 수십억 횡령 삼성바이오 전 대표 혐의 부인 정당한 보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분식회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회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기소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모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더군요. 성공적 상장에 대한 기여는 동일하나 미등기 임원과 달리 등기 임원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우리 사주 가입이 불가능한 임원에게 상장 인센티브로서 주가 연계 보상을 하는 것은 비즈니스계의 보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다른 바이오 기업도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상당한 규모의 성과금을 지급한다며 삼성바이오의 보상이 과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이 결정됐다고 알려진 긴급대책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일찍 빠져나갔고 당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김 전 대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기에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 전무의 변호인 역시 미래전략실이나 사업지원 TF 등 그룹 중앙부서에 소속된 적이 없다며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증거인멸 교사에 관여할 지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은 인정을 했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지시가 이루어서 그런 부분이지만 자기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는 매출 성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보상은 적절했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 김 전무는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안 부사장의 변호인, M&A 협상 전문가로 회계 처리와 무관한 안 부사장이 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지시할 수도 없다며 바이오젠과의 M&A 협상이 중단되자 실무 관행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인데 이는 통상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 또 M&A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는 대부분 기업 핵심 영업 비밀이고 폐기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대표, 김 전무는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 명목으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에 따라 공모주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가격과 기존 공모가의 차액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지급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또 김 전 대표 등 3명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 기준을 바꿔 약 4조 5천억 원의 장부상 평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분식회사에 대한 재판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분식회사의 대표였던 김태한에 대해서도 지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죠? 똑같은 회사에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